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5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매달 드리던 용돈마저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30대 중반 새댁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외식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50만 원 더 올려서 8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 친정에는 알리지 말고 그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알바를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심심하다고 용돈벌이나 한다고 하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둘이 합쳐서 600 조금 안 되게 법니다. 출근은 같은 시간에 하고 퇴근은 신랑이 더 늦게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큰 회사라서 제가 신랑보다 50 정도 더 벌어요. 지금까지 양가에 매달 30씩 드렸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 같은 것도 없어서 조금씩 저축하고도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80을 매달 못 드릴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전혀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각자 모은 돈은 비슷했고 모자라는 돈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예단 예물 다 패스했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거의 부담했습니다. 대신 결혼하고 살림은 주로 남편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남편이 집안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저는 빨래를 개고 남편이 청소기 돌리면 제가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가사 일을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사주가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분이세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남편이 저에게 생년월일시를 알려달라 하길래 태어난 시간은 잘 몰라서 엄마에게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주, 궁합 같은 것은 저희 집에서는 보지 않아서 엄마에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런 것을 따지는 집들이 아직 꽤 있다고 이해하라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 인사 간 날 전에 사주를 보는 곳에 가서 시어머니가 이미 사주를 보고 오셨나 봐요. 그곳에서 제 사주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그것을 저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 둘이 좋다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참 탐탁지 않게 여기는 티를 내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잘하면 좋게 보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죠.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제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주가 안 좋은 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저희 엄마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사주는 뭔 놈의 사주를 보냐고 웃기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하게 키운 딸 이런 대접 받으며 시집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있다가 부모님께 끌려 나오듯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화를 내고 시아버지도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한동안 사과드리고 해서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결혼하면 보자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고 시댁에 가면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항상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냐고 하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억지를 부렸어요. 남편이 저를 편들어주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너무한다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딸이라고 본인 엄마 편들면서 저에게 떽떽거리듯이 말하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저것 일 시키고 있으면 시누이는 옆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본인 엄마 답답하지 않게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냐는 얄미운 소리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딸이라서 예쁜지 놀고 먹는 시누이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취준생이지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 타서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하도 얄미워서 시댁에서 밥을 함께 먹다가 제가 시누이에게 어른들도 있는데 그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시부모님 얼굴 빨개지시고 남편도 긴장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쩝쩝대면서 밥을 먹냐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욕한다고 했는데 시누이는 밥 먹는데 뭐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번 저에게 가정교육이 어쩌고 하던 시어머니이다 보니 저에게 뭐라고 못하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시누이에게 밥을 쩝쩝대고 먹다가 그거 지적받았다고 밥상 앞에서 우는 버릇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며 시누이에게 웃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윗사람으로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의아스럽다는 듯이 대꾸했더니 시어머니 별말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는 저에게 더 얄미운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본인이 더 열받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저희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고 매달 50만 원을 더 주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도 갑작스럽게 50을 더 달라고 하시니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담돼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식당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시어미 용돈 주는 것이 아니 꼽냐고, 무슨 좋은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라고 외치시길래 저도 큰 소리로 양가 똑같이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친정에는 말하지 말고 시댁에만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언니, 그거 좀 해준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주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나? 이러면서 쩝쩝거리면서 처먹는데 제가 또 주변 사람들 들리게 아가씨,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돈으로 그렇게 해프게 생활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여우면 빨리 취업해서 직접 효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리로 무슨 년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자기는 백년 손님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자기에게 참 잘해주는데 왜 결혼할 때 훨씬 우리 집에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쌍한 척 좀 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들으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못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고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며 살아야 해서 못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친정에 드리는 돈은 5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 새빨갛게 되어서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헛기침하시며 먼저 나가시고 저도 긴장해서 그런지 허겁지겁 계산하고 나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남편은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따지지 않고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며 살아왔는데요. 괜히 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했던 것이었죠. 신행 다녀온 후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에게 큰절 올릴 때 시어머니가 저희 절하는 자세가 요망하다고 남자 깃 빨아먹을 것 같다고 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살아온 인연이 참 많이 후회됩니다.
지난 주말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서 예전보다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할 말 다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도가 변해도 평생 시댁에 드릴 용돈은 없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시어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진상들은 상대가 약해 보이면 한없이 괴롭히고 강하게 나오면 의외로 쉽게 약해지는 공통점이 있나 봅니다. 쓰니님, 잘하셨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